이 당원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때 공천을 노리는 분들이 좀 분위기를 띄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어야 공천받기 쉬운 분들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외 조항 결국 추진,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예외 조항 결국 추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주가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질문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전략. 저희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제 일관되인 거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패배했는데 곧바로 보궐선거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예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관행에 따르면 바로 이제 그 개항선거에 나갔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 바로 나왔죠. 그리고 관습을 깨는 남자네.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은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외 조항만.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 문제 갖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의 해석이 정치적 의도로 기소됐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 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당권 대권이 민주당은 1년 전으로 돼 있고요.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불공정 경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갈 사람은 그 전에 대표를 그만둬라. 왜냐하면 뭐 관련된 룰을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노출.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이고 민주당은 1년으로 돼 있는데 이번도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다만 해석을 할 때 예외 조항을 당무의 의결로 할 수 있게끔 열어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무의 원래 예외 조항 넣으려고 했던 조항이 그거죠. 뭐 대통령 부득이하게 대통령 거리식 그런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쭉 해온 걸로 보면 논란이 있었던 걸 다 했어요. 그 전에 당원 당규에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비슷한 사유로 이제 보궐선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도 이낙연 대표가 이걸 당원 투표에 붙여갖고 결국은 후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논란되는 거, 지금 당원 당규에 아까 말한 대로 기소가 되면 당직 정지, 이것도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허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요구했던 정당으로서 모든 허들이 굉장히 높은 데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쭉 내려왔다가 허들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저는 제 표현은 그냥 바닥에 깔아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들이 아니고 아무나 넘나드는 거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옥중 출마를 했는데 그래 한 17%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은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년형을 받은 조국 혁신당 대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자기는 전당대회에서 지금 사실 전당대회에서 옛날에 보면 간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정근이라는 분의 녹취 파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간행적이군요. 이게 간행적으로 저는 뭐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과거에는 관행위원 왜 기소가 안 됐어요? 과거에는 그냥 관행이다. 그것도 기소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저게 제보를 안 옛날 했고? 박기태 대표 전당대회 때 문제가 돼서 그때 그분이 나중에 뭐 그 국회의장도 그만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점점 투명해지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올라가면 훨씬 더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공평성 문제에서 보면 조금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더한 죄를 지은 분들은 다 버젓이 지금 당대표 되어 있고 뭐 국회의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고민은 그거죠. 당대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것도 기소가 되면 이 재판도 나가야 될 거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그럼 뭐 지금도 지금 나가는 재판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당을 제대로 볼 수 있냐?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지방선거까지 임기를 다 마치면 이번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요. 네. 지방선거가 2년 뒤 6월 달이니까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달이니까 1년이 안 남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도
내년 9월 달에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공천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마 이번 총선 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도 본인이 그렇게 계속 가져가야 단일 대우가 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계속 해야만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고필하게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만 보면 굳이 당대표를 좀 하다가 공천 전에 뭐 그만둘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1년 조항을 정말 이렇게 굳이 무리해서 손대야 되냐. 중진들도 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예측은 못하겠어요. 다만 경험론자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결국 다 했다. 다 됐다. 다 관습과 반대로 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쭉 돼왔던 걸로만 보면 이것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십니다. 그는 했다. 그는 또 할 것이다. 아니 그가 뭐 이재명 대표일지 아니면 민주당일지 이건 잘 모르지만 뭐 또 친명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겠다고 예고된 게 좀 시간은 걸려갖고 한 템포 늦춰서는 갔지만 결국은 다 했기 때문에 과정으로 보면 이것도 결국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죠. 근데 당원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때 뭐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경우에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땐 당원을 바꿨는지 하여튼 제 기억엔 그 당원 투표는 붙였어요. 네, 역풍까지 맞았는데 이게 무리해서 바꾸는 경우에 좀 좋은 결과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고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라도 하면 그 책임 다 져야 되는데 대선 후보로서의 동력이 잃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런 염려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얻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염려를 다 할 텐데 전략적 판단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돌아가기에는 그러니까 순리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 보통 한두 개여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 굉장히 여러 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대응이 어렵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택한 거 개항의 보궐선거로 나가고 당대표 나가고 당원 당규 문제라든가 지난번 총선 때 공천 과정 이런 것도 지켜보면 그동안 정치권의 공식? 불문율?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행?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뒤돌아오기는 어렵고 그냥 그대로 가서 승부를 볼 텐데 여기에 문제는 민주당이 완전히 묶여서 당대표 임계철선처럼 당대표가 임계철선이 돼서 그냥 같이 끌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죠. 왜 민주당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걸 가지고 당이 전체적으로 다 끌려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도 지난 총선 과정 전에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 그런 얘기 하던 분들도 다 나가든가 다 공천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이제 거의 없죠.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대응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관련 검사 특검법도 발의하겠다라고 하죠?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를? 이제 특검이 하도 여러 개 특검이 있어서 네. 이하영 회유 사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근데 적절히 다 반박된 거 아니에요? 하나씩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1심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그런 거죠. 지금 탄핵이라는 것과 특검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남발하고 있는 건데. 남발이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도 탄핵의 기차가 출발했다, 시동을 걸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장관도 또 한 번 탄핵 이제 했고, 그다음에 네. 검사, 판사, 방통위원장도 좀 또 하겠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도 지난번에 그렇게 예고가 되니까 이제 그만뒀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네. 지금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부는 또 그만두겠죠. 그리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해갖고,
임명하겠죠, 방통위원들. 네. 악순환인데 특검도 이제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역풍이 불어서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거꾸로 특검을 막 발의하고 김정수 특검을 맞불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뭐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나중에 회복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올인을 하는데 목소리가 지금은 뭐 그전에도 이제 소수파인데 아예 그냥 소리가 없기 때문에 막을 도리가 없어서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냥 안타까운데. 네. 알겠습니다. 참나.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 그냥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연임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헌 당규도 개정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익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이 됐는데, 뭐 1년 조항을 국민의힘은 1년 6개월인데, 그리고 뭐 이미 국회 선거 공천도 다 했는데, 지방선거 때 지금 이 당에서 누가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대표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겠죠. 하고 그걸 거스르는 공천을 하겠어요? 굳이 그거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원 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때 공천을 노리는 분들이 분위기를 띄고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어야 공천받기 쉬운 분들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